김판곤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준비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한국보다 두 수 아래로 평가받는 말레이시아의 감독으로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벤투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높은 역량을 인정받으며 축구협회에서 유일하게 팬들이 찬사를 보냈던 인물인데요. 그런 김판곤 감독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안컵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는 3차전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는 스타일상 3차전에는 이미 2승을 거둔 한국이 주전급 멤버가 안 나올 것이라는 계산하에 이야기한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 감독이 지휘하는 말레이시아는 지난 8일 카타르 도하에서 중동 다크호스 시리아 축구 국가대표팀과 일전을 벌였습니다. 다가오는 카타르 아시안컵 16강 진출을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회 첫 두 경기인 요르단, 바레인전에서 반드시 승점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즉, 이번 시리아와 평가전은 가상 요르단, 바레인을 상정하고 치르는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객관적 전력상 시리아가 한 수 위로 평가받는 만큼 승리를 시히 장담할 수 없는 처지긴 한데요. 그러나 김 감독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코스모에 의하면 김 감독은 제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경기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표팀 감독으로서 클럽처럼 훈련할 시간이 적다. 명확한 게임 모델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명확한 경기 모델을 가지고 있다. 언제 어떤 팀과도 대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짧은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본인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시리아는 지난 9월에도 시리아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중국에서 친선전을 가졌는데 치열한 격전 끝에 2대2로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시리아에 쉽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선수들이 체득한 상태에서 치르는 또 한 번의 평가전이라 자신감이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8일 열린 비공개 친선 경기 시리아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전반 39분 아리프 아이만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후반 25분 파블로 사바그, 후반 29분 이브라임 하사르 등 시리아의 공격에 한때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34분 파울루 조수에의 동점골에 힘입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는데요. 김 감독은 91위 팀과 대결에서 좋은 출발을 보였다. 전반전 경기력이 매우 좋았다. 후반전에 모든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주고 싶어 교체를 많이 진행했다. 2대2로 마무리하고 막판에는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 선수들이 요르단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가지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요르단전을 앞두고 최적의 베스트 11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말레이시아는 명확한 경기 모델을 가지고 있다. 언제 어떤 팀과도 대결할 수 있다며 한국전에도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철저히 계산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한국 입장에서 이미 앞전에서 2승을 만들었고 3차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는 2군 선수들로 반드시 로테이션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2월 중순까지의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한 달간의 컨디션, 부상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팀의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간절히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편 아시안컵 우승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일본은 체계적인 시스템의 대명사인데요. 이번 아시안컵을 앞두고 비공개 평가전에 좋은 모습을 보이며 축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9일 카타르 도하의 아레르살 스타디움에서 열린 비공개 평가전에서 요르단의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한 골 실점은 후반 42분 막판에 나온 실점이라 거의 무실점 경기로 완전히 경기를 지배한 일본이었습니다. 현재 쿠보와 미토마가 뛰지 못하는 부상 상황이나 명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4강전부터는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쿠보와 미토마가 없이도 일본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일본과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으로 이러한 점이 부각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소년 때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팀을 만들어온 일본이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상대로라면 결승에서 일본을 만날 것으로 예측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축구 통계 매체 옵타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10일 SNS에 공개한 국가별 아시안컵 우승 확률에서 우승 후보로 일본을 꼽았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예측한 일본의 우승 확률은 24.6%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으로 한국 우승 확률은 14.3%였습니다.
3위는 11.2%의 이란이 차지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사이트들도 12일 개막하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우승할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전망대로 우승은 일본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판타스틱4가 있고 무려 손흥민 보유국인 우리나라가 하게 될까요? 전 세계 축구계가 새해 벽두부터 들끓고 있는데요. 그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던 발롱도르 상위 로비에 노출됐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체가 충격적인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평가받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내용과 이유는 더 충격적인데요. PSG는 지난 2021년 팀에 합류한 리오넬 메시에게 통산 7번째 발롱도르 상을 안겨주기 위해 발롱도르 주최 측의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PSG는 현재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가 PSG 로비설에 힘을 싣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영국 대중매체 데일리 메일은 PSG는 지난 2021년 팀과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메시가 발롱도르 상을 수상하도록 주최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메시는 당시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를 간신히 따돌렸다고 보도하며 충격적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스캔들인데요. 현재까지 8번의 발롱도르를 수상한 메시의 권위와 명성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PSG 또한 메시를 위해 자국에서 시작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위상을 키운 발롱도르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의혹은 프랑스의 권위 있는 일간지 르몽드에 의해 제기됐는데요. 이 매체는 PSG가 지난 2021년 발롱도르 시상식 조직위원회 책임자이자 프랑스 풋볼 매거진의 편집장이었던 파스칼 페레에게 선물과 또 다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메시의 발롱도르 수상을 위한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며 축구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폭로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나왔는데요. 프랑스 경찰 감찰국의 조사 결과 페레는 프랑스 풋볼의 편집장을 맡았던 2020년과 2021년에 PSG로부터 경기 티켓과 비즈니스 항공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페레는 프랑스 풋볼 편집장에서 물러난 뒤 현재 PSG 1군의 미디어 홍보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황 증거가 PSG의 로비설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일단 PSG 구단과 페레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페레 또한 자신은 당시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던 레반도프스키에게 투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당시 레반도프스키는 무려 41골을 터뜨리며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49년 만에 경신하면서 유력한 발롱도르 수상자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메시가 불과 33점 차이로 레반도프스키를 따돌리고 7번째 발롱도르를 거머쥔 바 있습니다. 프랑스 풋볼 매거진에 의해 만들어진 발롱도르 상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현재까지 메시가 무려 8번을 수상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PSG로 비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롱도르의 권위는 물론 메시의 명예도 크게 실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냥 추측성 기사이길 바라봅니다.